자, 오늘 2월 13일입니다. 발렌타인 전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렌타인 전날인데 초콜릿 줄 사람이 없어서 그쵸? 슬프긴 합니다만은 발렌타인 데이는 받는 건가요? 네. 받을 사람이 없네. 나한테 누가 줄라나? 보도록 하죠.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 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달러 인덱스 강세로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원화도 일단 추세적으로 봤을 때 좀 약세 기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좀 부담감이 좀 커져 있는 상태죠. 미국의 일단 달러 인덱스 강세 부분은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할 CPI가 예상보다는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시장 안에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12월 달에 나와 있던 미국의 CPI도 이번에 수정치 지나면서 일단 조금 높아져 있는 그러한 상태고, 미국뿐만 아니라 예전에 제가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일부 국가들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고, 미국 내로 보자면은 최근 중고차 가격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부동산 임대료 부분이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CPI가 좀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요인 자체를 지금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미국 내에서도 페드 의원들이 좀 강한 언사들을 좀 하고 있죠. 우리가 원래 시장에서 이제 파악을 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 이제 미국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원래 이번 2월 달에 올렸죠. 그리고 3월 달에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올리지 않을까라고 컨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CPI가 조금 높게 나오면은 일단은 5월 달 올릴 가능성도 있고요. 5월 올리고 난 다음에 6월 달에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4.75기 때문에 다음에 올리면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올리면 5.25가 되고, 그 다음까지 올리면 5.5가 되죠. 5월 달까지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일단은 금리가 인하되는 부분이 원래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보통은 바로 내리는 경우도 좀 있어요. 바로 내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움직임을 한번 보게 되면은 금리 올리고 난 다음에 금리 낮출 때까지 보통 한 5개월,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고 난 다음에 낮춘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5월달 넘어까지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원래는 금리 인하 부분이 또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들 일단은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래요. 만약에 이제 CPI가 좀 높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CPI가 조금 높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미리 시장에서 조금 선반영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CPI가 높게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버리니까 미국 내에서는 일단은 기술주 중심으로는 좀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일단 있습니다. 12,269.56포인트를 일단은 기점으로 해서 최근까지 조금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은 괜찮아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우리 원칙으로 봤을 때, 우리 지금 추세 매매하고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돼 있죠. 시장이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로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 자체가 어디라고 말씀해 드렸냐면 11,690포인트 언저리, 11,690포인트 언저리에서는 일단은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었는데, 지금 시장 움직임을 보면은 반등했죠. 밀리고 있을 때 여기서 일단 반등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부분에서는 오늘 새벽에 마감하는 미국 시장은 크게 무리가 없는 한은 일단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미리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죠. 단지 반등을 만약에 해서 올라온다면 반등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그어드렸던 요 추세선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나스닥이 시장의 CPI 부분으로 인해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완전 시장 안에서의 이번 시장 상승에 있어서 마지노 포인트 자체는 11,388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11,388포인트, 11,388포인트로 보고 있으니까 388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 부분 이탈이 안 되면 뭐 시장은 아직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 봐주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포인트 동시에 일단 잡아 두시고, 항상 그래요. 시장 안에서 뭐 항상 겁내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겁내고, 뭐 때문에 겁내고, 이것 때문에 겁내고, 저것 때문에 겁내다 보면 시장 안에서는 겁만 내다가 뭐 수익 날 수 있는 기회 자체는 다 날아가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 안에서 매매를 하실 때는 겁을 내기보다는 시장이 만약에 CPI가 나왔을 때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를 차라리 그 부분에 고민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일 새벽에 마감하는 미국 시장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될 수도 있냐 하면 CPI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미국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바로 이거 한번 볼까요? 미국 지금 제조업 지수 자체가 시장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한쪽으로 신경 쓰면 다른 쪽으로 아예 신경 못 쓰는 것 같은데, 미국 우리 미국의 이제 서비스업 이제 지수 자체는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제조업 지수 자체가 사실 지금 좋지가 않잖아요. 이거 아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건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이제 또 강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이 얘기 나올 겁니다. 시장 안에서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제조업 지수 자체가 지금 차트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좀 크게 해놓고 보여드릴까요? 크게 해놓고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조업 PMI가 지금 계속 안 좋아요. 서비스업은 좋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조업 PMI는 지금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불황 온다라는 얘기들도 계속 하고 있죠. 지금은 또 인플레이션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시장 안에서 야, 인플레이션이 문제냐, 불황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 미국 안에서 금리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또 움직이지 못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시장 안에서 예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상한 광고가 떠서 지우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뭐 CPI가 높게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악재라고 생각을 할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오케이? 알겠다. 2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번에 PMI가 아니고 CPI가 높게 나와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이슈가 빨리 불거지면은 시장은 차라리 뭐 반등을 강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시장 방향성 자체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거는 일단 제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은 일단은 만약에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차트상으로 위에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 돌파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미국이 내일 나스닥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11,630을 하회하는 모습 보이면 일단 11,388까지 그냥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는 것도 일단 나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investing.com이 좋긴 한데 아차 잘못 누르면은 곧장 광고가 튀어나와서 그건 되게 안 좋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번 주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미국 시장이 그다지 좋지가 않죠. 좋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장 안에서는 중국 관련된 종목이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는 강세인데 소비주들은 오늘 일단 다 쉬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어요. 소비주들은 오늘 좀 쉬고 있어서 오늘 오전부터 시작을 해서 좀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는 해야 되고,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드리도록 하죠. 우리 이제 거래소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10분봉인데 네이버로 10분봉으로 띄워놨어요. 왜 10분봉을 띄워놨냐 하면 우리 시장이 위에서 밑으로, 이 거래소 시장인데 거래소 시장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빠진다 그랬죠. 빠지고 있는 부분에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오는 이등변 삼각형 정도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아마 오늘 우리 시장 빠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부담감을 느끼셨는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얘기를 했는 것처럼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특히 이제 추세선 이런 것들은 미리 꺼놓은 부분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세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명제들이 있는데 기술 분석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철학적인 명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명제가 뭐냐 하면 가격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이 종목 되게 좋은데 밀려요. 그거 반영하고 밀리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 악재가 있는데도 오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반영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로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술적 분석을 하실 때 그냥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철학적인 명제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가격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방금처럼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가격은 스스로 추세를 이룬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리고 세 번째, 역사는 반복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세 번째 명제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세 번째는 역사는 스스로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차라리 그거보다는 만들어진 추세는 그 추세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 무서워요. 그렇죠? 시장이 막 빠지고 있어요. 무서워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빠지고 있으니까 무섭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세 번째 제가 얘기했는 명제들 중에서 가격은 스스로 추세를 이루고 만들어진 추세는 그 추세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가 뭐예요? 여기 반등 포인트죠. 보입니까? 선을 잘 끊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고 선을 저한테 끊는 걸 배우는 게 중요한 거죠. 반등을 했죠. 그렇죠? 반등하는 게 중요하다. 반등 포인트에서는 원래 반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반등했으니까 막 이제 시장이 올라간다 또 이렇게 되느냐? 그건 아니죠.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추세 보이시죠? 지금 해놓는 추세 부분 여러분들이 사진을 한 장 찍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 요게 저항선입니다. 요게 저항선이고 오늘 시장 흐름 자체가 완전히 돌아섰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보도록 하죠. 못 돌아섰죠. 내일 부분에서는 두 개의 저항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 시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수렴형으로 가고 있고 중요한 부분은 수렴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수렴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렴은 일반적으로 뭐죠? 지속형 패턴이기 때문에 패턴으로 봤을 때 이전에 상승으로 올라가던 흐름이라면 이 흐름 자체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요건데 지금은 중요한 부분이 이게 유지가 되는 게 이게 이래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2500 돌파가 중요해요. 누차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패턴이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 부분 돌파를 해줘야 의미가 일단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만약에 지금 보이고 있던 패턴 자체가 여기 저점이 여기 있죠. 요거 만약에 이탈을 하면은 일단 무너지는 쪽으로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똑같아요. 변한 거 없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지금 2423포인트 보고 있고요. 2423포인트 보고 있고 2423포인트가 이탈되는 모습이 보이면 시장은 일단은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우리 시장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CPI가 좀 높게 나오고 미국 시장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안 좋게 끝이 나면 우리 시장은 내일 뭐로 시작하겠어요? 갭으로 빠지면서 출발을 할 겁니다. 갭으로 빠지면서 출발을 하게 되면 어이구 갭이니까 어떡하나 뭐 이게 아니라 갭으로 빠질 때 기준선 자체를 2423으로 잡으시고 2423 위에서 출발하면 그래도 시장은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는 거고 만약에 내일 오전에 출발하는 시장이 2423 밑에 출발을 해서 2423 언저리에 저항받고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면 이거는 현금화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혼자서 현금화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죠? 쉽지는 않습니다만 타이밍이라도 그렇게 잡아두시고 주식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가 아니고 수익 쫙 내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수익 낳는 거 한번 지켜주시고 또 수익 한번 쫙 내주시고 난 다음에 수익 낳는 거 지켜주시고 보통은 이제 그 얘기들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그냥 내 갖는 종목들 자랑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번에 시장이 또 꺾이면은 또 뭐 어느 정도 눌렸다가 또 갈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 반등을 하면은 어디가 반등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768포인트 언저리가 반등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 드렸죠. 768포인트 언저리가
반등 포인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시장 오늘 뭐 총 이렇게 빠졌어요. 저번에 이거 빠지는 게 제가 이거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렇죠? 거래가 많이 이제 형성되었던 부분 이탈하는 거는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닌데 일단 이탈해서 좀 불안하긴 하지만 반등 포인트는 얼마? 768. 오늘 딱 보니까 몇 포인트에서 오늘 저점은 767. 오이씨, 틀렸네요. 그쵸? 0.36% 틀렸습니다. 0.36% 틀렸습니다만은 딱 그 근처가 일단은 반등 포인트다라고 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죠. 일단 오늘 도지 일단 띄웠고요. 아쉬운 부분은 도지인데 오늘 거래가 별로 없어요. 도지는 거래가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10분 봉상의 흐름을 보면은 오늘 위에서부터 밑으로 빠지고 있는 10분 봉 추세가 이렇게 일단 방향성 잡았고,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네요. 여기인데 여기 한번 돌파했다가 무너진 거니까 여기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시고, 고점은 774 정도 되니까 내일 만약에 774를 넘어서면 코스닥은 차라리 강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774 치시고 기억하십시오. 774를 넘어서는 모습이 보이면 시장은 차라리 조금 강세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장 안에서 강세 보였던 종목군들 보는 게 조금 의미가 있을란지 없을란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일반적으로 조정받을 때 강세 보였던 종목은 시장이 다시금 약세로 전환이 되면, 약세 보일 때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은 일반적으로 시장이 강세로 전환이 되면 또 종목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을 하시면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은 기계 관련된 종목들,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 강세 일단 이루어진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이제 좀 많이 매수가 유입됐던 기관들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됐던 건 일단은 삼성중공업 쪽으로 일단 매수가 좀 많이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고, 삼성중공업은 이전에 이제 수주 사업 뭐 이러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들이 어마무시하게 좀 많이 매수를 좀 많이 했어요. 매수를 좀 많이 해주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삼성중공업보다는 뭐 대우조선해양도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아니면은 지금 오늘 같이 올랐어요. 전부 다 같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같이 일단 올라주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그 다음에 HSD 엔진까지도 일단 올라주는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이 중에서 예전에 한번 언급을 해드린 거는 HSD 엔진을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본다든지 분석을 하실 때 중요한 것은 어떤 기업이 더 좋은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좋은 거는 뭐가 중요하냐 하면,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 하면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더 관심이 있는지가 중요해요. 꼭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어떤 사람이 SUV 차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사람한테 뭐 세단을 아무리 갖다 밀어봤자 그 사람은 SUV가 좋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시장 안에서 뭐 이렇게 월드컵이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는데 어떤 사람이 야구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월드컵이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다 핫하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종목들이 이 종목이 모멘텀이 있고 이 종목이 뭐 성장성이 있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안에서의 사람들의 반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예전에 일단 추세 이렇게 잡아놔놓고 일봉상의 추세가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이렇게 이제 빠지고 있었단 말이죠. 일봉상 추세가 이렇게 하나 더 빠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공략 타이밍은 항상 추세에 돌파하고 난 다음에 뭐 할 때? 멈출 때, 그쵸? 멈추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때가 가장 기초적인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여기 계속 여기서 저항을 받는 모습 보이다가 오늘 뭐 돌파를 일단은 오늘인가요? 돌파 시도를 한번 해서 요때가 맥점이 되죠. 그쵸? 요때가 맥점이 되고 오늘 9% 한 번 더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마 올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 요거는 오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상단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HSD 엔진이 기본적으로는 패턴으로 좀 움직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단 일단은 부딪히는 자리, 이 자리 일단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으로 따져서 얘기를 해보면 내용 따져서 얘기할 건 많죠.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박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뭐 천년이 아니라 이산화황이라든지 국제 해사기구에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더 청정으로 갈 수 있는 그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부분이 또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가능성 충분히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LNG 수요라든지 하는 부분 생각을 해봐도 뭐 일단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도 봐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는 일단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일단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조선주 안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이 조금 더 낫지 않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선주가 오늘 조금 이게 걸음이 조금 갈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수급상으로 봤을 때 기관들은 좀 강하게 사주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들은 강하게 사주지는 않았거든요. 강하게 사주지는 않아서 조금은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막 미친 듯이 좀 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찾아볼까요? 내용을 한번 찾아보면 대우조선해양을 찾아보렵니다. 내용은 대우조선해양부터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조선주들은 사실은 수주산업이라서, 그렇죠? 수주산업이라서 최근 들어가지고 대우조선해양은 조금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해드립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 투자 의견 자체가 바뀔 때가 보통은 이제 매매 타이밍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죠. 리포트 볼 때. 지금 최근에 이제 2022년도 11월 달에 다올투자증권에서 의견을 일단은 스트롱 바이에서 그냥 바이로 의견 자체를 하나 낮추고 목표 주가를 32,000원에서 30,000원으로 한번 낮췄단 말이죠. 지금 이제 그 이유 자체가 일단은 보면은 하나투자증권 인수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뭐 어떻게 될 거냐, 하나그룹의 매각을 제외하고 일단 봐서는 크게 모멘텀 자체가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일단 했고요. 삼성증권에서 리포트를 작년 11월 24일에 하나 또 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일단 했냐 하면은 의견은 홀드였습니다. 의견 홀드를 일단 줬고, 올해 상장 조선사들 중에서 2022년 얘기예요. 가장 큰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일단은 하면서 홀드 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투자증권에서 일단 리포트를 일단 냈습니다. 근데 투자 의견이 나드레이시예요. 의견은 줄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작년 3분기에 일단 대규모 적자 냈던 부분은 크게 뭐 부정적이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나왔는데, 그러다가 올해 1월 2일 날 리포트가 하나 떴습니다. 교보증권에서 리포트가 뜬 건데요. 자본 확충에 따른 재무구조가 개선이 지금 되고 있고, 하나로부터 받은 2조 원, 이 부분이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밸류에이션이 확대될 가능성이 일단 높아지고 있고, 2023년도에도 LNG 특수가 이어지면서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수주 잔고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일단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기관들 매수가 굉장히 좀 빠르게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바닥에서 일단 먼저 좀 턴을 하고 있습니다. 갈 길이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번에 상승하면 여기에서 한번 저항은 또 받아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한 28,000원짜리 저항을 일단 위치는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오늘 조선주가 전체적으로 일단 움직임을 줬다라고 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은 HD현대도 오늘 매수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HD현대 쪽으로도 일단 매수가 좀 유입이 됐는데, HD현대는 사실은 뭐 다 하죠. 지주사니까 다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얘는 아직까지 추세에 못 넘었습니다. 추세에 못 넘었는데 흐름 자체는 다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한국카본도 오늘 의미가 좀 있죠. 카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제가 이제 봐드릴 때는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박스 정도로 움직임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박스권 하단에 상단으로 살짝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어서 관심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단지 반등을 해서 전고점을 오늘 돌파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위에 저항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까지 참고하셔가지고 이건 전략을 조금 짜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그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이제 조선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조금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이었으니까 관심은 일단 가져보시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요거는 그 삼성 엔지니어링은 말씀 계속 해드렸죠.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뭐 좀 올랐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예전에 우리 그 바닥권 근처에서 얘기할 때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박스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 상승 부분에 룸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이제는 단기로 보신 분들은 한번 매도 타이밍 살짝 한번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현대두산인프라코 굉장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로봇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하고 가시는 건 맞겠죠. 그 부분 생각하고 가셔야죠. 당연히.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도 일부는 이제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이게 좀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경제학상으로 봤을 때 행정부가 GDP를 올릴 수 있는 올해의 마지막 수단이 중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인프라 투자입니다. 유럽도 인프라 투자고, 뭐 재건주라고 그래도 뭐 할 말은 없고요. 재건주라고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돈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돈 줄 수 있을까?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하러 들어가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돈을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은 물론 듭니다만은, 그 외에도 뭐 그 중동의 개발도 있고, 뭐 전부 다 인프라죠. 전부 다 인프라 투자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중단까지 와 있거든요. 중간까지 와서 오늘 다시금 추세를 좀 넘어서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어서 좀 의미는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 일단 기억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사실 옛날부터 저희들이 옛날에 한번 진행을 했던 종목이에요. 옛날에 한번 진행을 한번 했던 그런 모습, 그런 부분인데, 그때 진행할 때가 이제 언제였냐면 요때였어요. 요거 빠질 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조금 극대화하려 그러면 좋은 종목 찾는 건 일단 기본인 거고, 두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언제 매수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타이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 이런 거라고 얘기를 했죠. 주가에 이렇게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이면은 추세 한번 넘어져 주시고 살짝 한번 멈춰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할 때가 일반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된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돌파를 해서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이렇게 매수를 하면은 이탈 가격은 얼마가 된다? 여기가 이탈 가격이 되죠. 그렇게 잡아놓고 난 다음에 얘는 바로 띄었죠. 그렇죠? 예전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종목이 이전 고점 돌파를 계속 해주는 모습이 조금 실패를 해서 일단 뺐습니다. 그렇죠? 빼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금 하락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하락으로 가다가 다시금 추세 오늘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한번 관심 가지시고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시장에서 얘기가 나온 부분은 지금 최근에 오늘이 2월 13일이죠. 오늘 2월 13일 날 하이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떴습니다. 다른 데서는 거의 매수 리포트가 떴는데 하이투자에서는 매수 리포트는 아니고 낫레이시라고 투자에게는 없는데 일단은 매수 리포트는 일단 떴고요. 중요한 부분은 아까 얘기할 때 인프라 투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지금 시장 거기에서도 지금 하이투자증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원래 북미 시장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풍력 발전 있잖아요.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그 풍력 발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육상 풍력이 있고 해상 풍력이 있잖아. 근데 유럽은 사실은 해상 풍력밖에 할 데가 없죠. 유럽 땅덩이 좁아요. 땅덩이가 좁아서 해상 풍력밖에 할 데가 사실은 없잖아요. 뭐 육상 풍력 어디다 짓겠어요? 뭐 독일에다가 짓겠어요? 뭐 어디다 짓겠어요? 안 그래도 환경오염 이런 데에 막 이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숲, 강오염되고 이런 거에는 이렇게 좀 그러다가 숲이 오염된다 뭐 이러면은 그 사람들 막 난리 나거든요. 막 저번에도 원래 그 라인강 그 정비할 때도
라인강이 막 썩어 문드러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숲이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막 갑자기 석탄화력발전소 막 없애고 막 난리 쳤던 것도 그때도 숲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 발전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은 굳이 해상풍력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땅덩이도 넓은데, 그죠? 땅덩이도 넓은데, 중간에 아무도 안 사는데,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그리고 돈은 어마무시하게 들죠. 해상풍력이 육상풍력보다 돈 더 많이 드니까. 어찌되었든 풍력이 기본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땅 파야 될 거고, 그러면은 매출 성장성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뭐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쪽 관련돼서는 같이 뭐 조선주 좀 오르는 모습이고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오르는 모습이었어요. 페노션도 사실은 인프라 투자잖아요.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하려 그러면 철강석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그 수입하려 그러면 어차피 벌크로 수입을 해야 되고 벌크선 운임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거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쪽 인프라죠, 그렇죠? 인프라 투자 부분이니까 예, 한건보상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식의 종목군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일단 되는 것 같으니까 참고는 일단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사실은 보면은 대부마그네틱이라든지 일부 종목군들은 일단 있습니다만은 성강밴드라든지 하는 종목, 성강밴드 아직은 타이밍은 아니에요. 타이밍은 아닌데 보고 있습니다. 살라고 타이밍이 나오면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외에는 자이언트 스텝 오늘 반등 중인데 오늘 크게 의미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이로 코리아 이건 조금 의미가 있죠. 근데 하이로 코리아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단타거리 정도? 여러분들이 24,000원이 이제 비싸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땐 변동성 됐다 커질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니까 내일 일단 보시다가 하이로 코리아가 조정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28,000원 언저리에서 지지받고 튀는 모습 일단은 보이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셔도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느낄 때는 크게 뭐 의미 자체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오늘 뭐 올랐습니다. 이거는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15% 나노신소재 오늘 43.29% 수익으로 일단 마무리했고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저희 개인 개별로 일단은 좀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를 했던 종목인데 오늘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고 뉴로메카는 관심 일단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은 가져두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특별하게 오늘 매수가 우린 종목 하기는 했는데 매수가 일단은 크게 보이는 종목은 일단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는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TNL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셔도 일단 나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관심을 가져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 일단 언급해드렸고, 그리고 오늘 저희 쪽에서 좋았던 거는 코난 테크놀로지. 예전에 코난은 진짜 좀 됐는데, 시간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들을 추세로 매매를 하다 보면,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올라서 못하겠다, 이런 거, 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오르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보시면 항상 이제 여러분들한테 매매의 초입 자체, 기본적으로 오르다가 이렇게 멈추고 난 다음에 다시금 돌파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는데, 코난도 실질적으로는 요때 해부터 시작을 했죠. 2만원, 21,000원, 22,000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언급을 해드린 종목인데, 어느 순간 지금 보니까 이제는 123,000원 지금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때도 한번 말씀해 드렸네요. 12월 달에도 언급을 한번 해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때도 지금 보시면 2만원대 중반이었죠. 12만원까지 일단 오른 거는 좋죠. 그렇죠? 오른 거는 일단 좋고. 그 다음에 셀바스 AI도 오늘은 뭐 강세였습니다. 셀바스 AI도 저희 개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 아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한번 뻗어서 올라가는 종목은 안전마진 챙겨놔놓고 끝까지 몰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면서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내일 시장은 지금 뭐 종목들을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내일 시장이 좀 많이 출렁거릴 가능성 일단 생각을 하시고 오늘 저녁에 미리 생각을 해두세요. 일단 시장이 출렁거리면 내 종목이 출렁거리면 이렇게까지 출렁거릴 때는 나는 버텨준다.
요렇게까지 출렁거리면 움직임이 어떻게 되니까,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니까 내가 좀 조심한다. 이걸 미리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제가 저희 가족분들한테 추천드린 종목들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니까 미리 생각을 해두는 거예요. 미리 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시장 변동성 커져서 갑자기 막 이상하게 움직이면 내일 봐서 내일 판단해서 내일 결정해서 내일 매매하려고 그러면 됐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미리 다 생각은 일단 하시고 내일 시장 보시면서 시장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도 여러분들 모두 다 대박 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내일 화이팅 합시다.